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삼국지 하면 게임이죠. 근데 게임 말고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소설이 있죠. 삼국지는 중국 고전소설 중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이라고 하죠. 중국의 고전소설 삼국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分久必合, 合久必分. 즉 갈라지면 다시 합쳐지고 합쳐지면 반드시 다시 갈라진다 라는 뜻인데요. 중국의 역사는 황하유역에서 시작한 중국의 한족 문명이 끊임없이 주변 민족의 문명을 복속하고 통합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주변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흡수하면서 중화민족과 중화문명을 만들어왔죠. 5000년 중국 역사 중에 중국의 한족은 이민족에게 왕조를 빼앗긴 경험이 2번 있습니다. 서기 1271년부터 1368년 아시아와 유럽을 제패했던 몽골족의 원왕조, 그리고 1616년부터 1912년 중국 대륙을 지배한 만주족의 청왕조였죠. 이 2번의 이민족의 지배 기간 중 비록 한족은 핍박을 받았지만 중국의 문화는 한족의 문화를 기반으로 이민족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청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중국은 서구 열강들에게 탈탈 털리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사이에 피 터지는 국공내전도 이어졌죠. 그러다가 결국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일의 과정은 중국의 한족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소수민족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국가의 국경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확정이 된 것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국가 수립 이후에 다시 주변 국가와 크고 작은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중국 국경을 확정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경을 확정짓고 보니 중국의 국민은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게 되었는데요. 과거부터 중국의 동북지방인 만주에 거주하던 우리의 민족 역시 조선족이 되어서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가 된 것이죠. 이러한 소수민족은 중국 정부로서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중국의 주변 지역은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자 동시에 외세의 개입과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 되었지요. 특히 몽고족이나 조선족처럼 모국이 존재하는 소수민족들은 중국 정부를 더 긴장시켰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중국을 둘러싼 소수민족이 강성해지고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국가가 분열되는 것이 국가의 쇠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족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소수민족을 중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안정적으로 편입시켜서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중국은 중화민족과 중화문화라는 한족과 소수민족을 거대한 테두리로 하나로 묶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즉 소수민족도 하나의 중화민족이고 소수민족의 문화와 역사 역시 중화문화의 일부분이라는 논리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문제의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중국의 동북지방인 만주 일대를 둘러싼 역사와 문화를 중국 국민의 일부인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로 만들고 조선족들에게 중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어서 분열되지 않는 중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중국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우리는 중국에 끊임없이 설명하고 학술적으로 토론하고 또 가르쳐 주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인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입장이 어떠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중국 네티즌들과 키보드로 싸우고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아마도 중국은 쟤네들 징징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속으로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강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중국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중국을 기억하시나요? 중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에게 한국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니,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도움을 준 친구를 지금 와서 이렇게 대? 이건 인정을 너무도 중시하는 우리의 관념일 뿐, 과연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앞으로 중국이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중국의 문화 침탈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나쁜 나라여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중국에게 일종의
인종의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잘 지키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세계에 알리고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길뿐입니다. 우리와 세계인이 모두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혼자 우겨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